네, 안녕하세요. 사부네. 이번 시간에는 그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일반 전표 메뉴 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메뉴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메인 매출 전표 지금 12월인데요. 일반 전표 12월 여기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메인 매출 전표 현재 매출은 100만원짜리가 하나 입력이 되어 있고요. 매입 자료를 한번 반대로 부가세 자료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12월 6일날 51번은 매입세금 계산서입니다. 하단에 써있죠. 51번은 매입세금 계산서 파란색이죠. 51번 선택해서 20만원 하고 거래처는 102 홍길동 거래비를 가정하고요. 전자상에서 받았다 1번 그 다음에 2번 외상 엔터 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 하단에 보시면 하단에 상품을 산 걸로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이 말인 건데, 자, 분계가 끝났고요. 새로운 전표 7일날 이번에는 카드를 긁었다고 가정할게요. 카드는 카드 과세죠. 그래서 밑에 하단에 보시면 57번입니다. 여기 카드. 그래서 57번 카드를 매입 카드 긁었다 라는 거고, 카드사를 선택해야 되니까 엔터 치면 KB카드 선택했고요. 금액은 10만원 쪼개지죠. 10만원이 쪼개집니다. 부가세랑 카드는 쪼개지는 거죠. 자, 그래서 103 거래처. 여기 분계는 4번을 매겨야 되죠. 카드니까 4 카드.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드도 마찬가지로 분계는 상품을 산 걸로 분계가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 부가세 자료는 매출 자료 1건, 매입 자료 2건, 빨간색 하나, 파란색 2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분계들을 이러한 분계 하단에 있는 차변대변 분계들을 일반 전표 메뉴에서 불러오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지금 12월 선택되어 있고요. 새로 고침하면은 매입 매출 전표 포함 눌러야 되죠. 네. 자, 이렇게 되면 빨간색 매출 분계 하나, 매입 분계 2개 이렇게. 그래서 얘는 그 20만원짜리는 아까 세금 계산서니까 수동 과세. 그 다음에 카드 긁은 것은 수동 카드 과세라는 뜻이에요. 카드 공제받는 거. 그래서 둘 다 그 카드도 상품, 세금계산서도 상품, 그 다음에 매출은 매출이겠죠. 상품 매출. 이렇게 매출 자료, 매입 자료까지 불러왔고 일반 전표까지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데이터를 좀 갖고 놀아야 되는데 어떻게 노냐면, 예를 들면은 지금 복리후생비가 좀 복수인계 전 과목 있으면 좋겠는데, 복리후생비 우리가 그 유명한 더블 클릭입니다. 더블 클릭 기능 설명을 드리면, 자, 복리후생비를 모아라. 하나밖에 없네. 재미가 없네요. 아까 그럼 상품을 모아야 되겠네요. 상품을 더블 클릭했어요. 상품. 그러면 상품이 2건 있죠. 근데 이 상품이 산 게 아니었어요. 세금계산서를 끄는 건 이 과세건도 세금계산서 끄는 거 카드 긁은 건데, 둘 다 상품 산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를 했다고 가정할까요? 카드 긁은 거랑 세금계산서 끄는 성질이 같다고 가정하면 뭐를 가정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은 뭐 밥 사 먹었다고 쉽게 생각할게요. 그럼 복리 이렇게 치는 거죠. 여기서 복리 치면 복리후생비로 바뀌었고요. 전체를 체크해서 이게 수백 개의 전표가 있다고, 상품만 모아놓은 게 수백 개예요. 그러면 하나를 바꿔놓고 타겟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체크를 전체를 한 다음에 모아놓은 상태이죠. 상품만 짜그리 모아놓은 상태에서 일괄 변경 여기를 누르면 체크한 전표들, 이게 수백 개 체크되어 있다고 가정해요. 수백 개 전표들을 모두 내가 지금 파란색 커서로 마우스로 살짝 눌러놓은 이 811번 개를 타겟으로 개로 모두를 바꿀래? 이게 상품 등등등 쭉 있으면 이제 물론 상품만 모아놨겠지만, 그러면 얘를 모두 다 복리후생비로 바꿀래? 계정 코드를 yes 누르면 지금 상품이 복리후생비로 갔죠. 그래서 복리후생비, 네, 이렇게 해서 아까 카드 긁은 거, 세금계산 받은 것도 다 복리후생비로 모아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일괄 변경하는 거예요. 그 일괄 변경은 이 계정 과목 코드, 계정 과목만 바꾸는 게 아니라 거래처도 바꿀 수 있고 적요도 다 바꿀 수. 예를 들면 지금 3건이 있는데 전체 3건을 복리후생비만 지금 소팅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얘를 체크했어요. 그리고 일괄 변경을 누르면 체크한 모든 전표들을, 체크한 것들을 적요를 모두 2로 일괄 변경할래? 그럼 이 적요가 다 2로 바뀐다는 얘기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전체가 모두 바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시죠? 이런 식으로 일괄 변경 기능을 쓰시면 되는데, 지금 12월만 지금 소팅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년 12달치를 다 한꺼번에 바꾸려면 기간을 상단 여기서 한번 눌러서
1월부터 12월 전체 전표를 불러오고 메인 매출 전표에도 분계가 있으니까 포함을 해야 되겠죠. 일반 전표에만 분계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있는 분계까지 다 싸그리 1년 12달치를 다 선택해서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타깃이 복리후생비면 복리후생비 이렇게 해놓고 얘네들을 체크하고, 얘를 뭐 다른 계정, 예를 들면 F2를 눌러보면 비용 계정 중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지금 현재 복리후생비인데 뭐 여비교통비다. 그럼 얘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 하나를 바꾸고 얘로 다 바꾸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괄 변경 1년 12달 메인 매출 전표 포함 다 해놓고 전체 이 소팅되어 있는 얘네들을 모두 812 여비교통비로 바꾸겠다. 그래서 가보면 비용 계정 여비교통비로 싹 바뀌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으는 게 핵심인데, 무슨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모아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으는 방법은 지금처럼 이렇게 비용을 이렇게 찾아보는 방법도 있겠고, 계정값 눌러서 이 중에서 비용, 여비교통비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겠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전표 생성을 지금처럼 수동으로 한 땀 한 땀 손가락으로 두드리면서 전표 입력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키보드에서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 건 다 수동이라고 표현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홈택스 자료를 땡겼든 통장 자료를 땡겨서 전표 전송을 하면, 홈택스도 엑셀 방식이 있고 자동 수집 방식이 있죠. 엑셀 방식, 자동 수집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장 자료, 통장 입출금 내역도 엑셀 방식이 있고 자동 수집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수집해서 전표 전송을 했다면 여기 일반 전표에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 물론 이제 메인 매출 전표 포함해야 되겠죠. 홈택스 자료들은. 그러면 여기에 자동이냐, 자동으로 땡긴 거면 자동자가 붙어 있고요. 엑셀로 땡긴 거면 엑셀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송을 해놓고요, 아차 싶어서 잘못 보냈다면 계정 까먹고 다 바꾸고 싶다면, 이 입력 방법에서 해당 수동 카가를 만약에 이게 이제 자동이나 엑셀이겠지만, 이게 여러분 수동 카가를 엑셀 카가 또는 자동 카가로 기억을 하세요. 더블 클릭을 딱 하면 홈택스는 홈택카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하여튼간 입력 방법이 같은 애들만 싹 모입니다. 그리고 방금 내가 전송한 게 예를 들어서 홈택스 자료 10월에서 시작달 2번, 끝나는 달 1번 하면 이 3개월치 중에서 자동 카가나 엑셀 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 있죠. 그래서 입력 방법으로 모아서 모아 놓을 수 있어요. 그럼 걔네가 잘못 전송됐으면 계정 과목을 여기서 이 중에서, 그러니까 엑셀 카가든 자동 카가, 이네들 입력 방법이 같은 애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서도 바꾸고 싶은 게 지금 계정 과목이 3개밖에 없어서 그런데, 여비교통비가 쭉 상품이겠죠. 실질적으로 상품 같은 게 많을 텐데, 얘를 상품이라고 치면 더블 클릭 딱 하면 상품만 쫙 모여 있겠죠. 그래서 얘를 딱 체크하고 아까처럼 일괄 변경하면 한 번에 계정 과목을 동시에 변경돼서 매우 편리한 기능입니다. 일괄 변경 기능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괄 변경 기능을 실무에서 많이 쓰게 될 거라는 거 참고 꼭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리고 자료 모을 때 방금도 봤잖아요. 입력 방법으로 소팅 한번 했고, 예를 들면 어떤 계정 과목으로 한번 소팅을 했고, 그 중에서 특정 거래처만 또 모으겠다면 다시 더블 클릭을 하면 더블 클릭 시마다 엔드 검색으로 범위가 점점 좁아집니다. 타겟이 점점 좁아지는 거죠. 처음엔 수동 엑셀 카가를 싹 모아놓고, 그 다음에 계정 과목 싹 모아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차변 쪽만 모아놓겠다면 차변 클릭하면 차변만 모이고, 대변만 클릭하면 대변만 모이고, 그렇죠? 이러한 엔드 조건으로 그 범위를 좁혀가서 우리가 작업할 타겟 전표들을 범위를 좁혀서 엔드 검색으로 계속 찾아 나갈 수, 조회해 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 원위치 해놓을게요. 취소. 예, 새로 고침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팅 기능 중에 또 이런 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아니면 전체. 이 전체는 이 5개인데, 우리 모든 계정 과목은요, 자산, 부채,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자산, 부채 계정 과목들이 있고, 자본까지,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수익이나 비용 계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비교통비 얘네들은 비용 계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비용 계정을 살짝 눌러보면 전체 입력된 이 기간에 비용 계정만 싸그리 모입니다. 만약에 자산을 누르면 현금도 자산이고 외상매출금도 자산이죠. 그래서 이러한 통장, 입출금, 자산. 그러니까 만약에 통장 자료만 찾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쉬운 방법인데, 여기는 이제 모든 계정이 다 보이니까
자산을 딱 눌러요. 통장은 자산이니까. 그리고 통장이 여기 보이네, 보통예금. 얘를 더블 클릭을 다시 해요. 그러면 자산 중에서 보통예금이 싹 모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보통예금이 차변했다는 돈이 들어온 것만 소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대분류 자산부채 차분 수익이 아까 한 건 있었어요. 매출 정리에서 한 건 있었고 비용은 이제 많죠. 이런 거 전체는 이제 전체 글자가 전체가 모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자산부채 자본, 그다음에 수입 비용 이런 식으로 중분류, 대분류 이런 식으로 쪼개나가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장을 계속 이어서 예를 들면 아까 통장 다시 한번 볼게요. 보통예금 더블 클릭을 했어요. 자, 이 중에서 이 말은 아시죠? 여러분 복식부기 아시는 분들은 보통예금이 차변에 있다라는 얘기는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돈이 들어온 것만 3건이 있는데 돈이 왜 들어왔더라 얘네들이 각각. 그러려면 우리 복식보기가 좋은 게 상대 계정 과목을 알면 이 돈의 원인이 나오죠. 여기 상대 계정 포함 기능 지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누르면 방금 소팅한 보통예금은 파란색으로 보이고요. 그거의 상대 계정까지 한 짝을 이뤄서 전표 한 세트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얘를 보면 얘는 미수금 1,000원이 들어왔구나. 만약에 거래처가 있었다면 어디 거래처로부터 돈이 들어온 거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얘도 가수금, 이 대표이사님이 가수금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수금이니까 대표이사님이 우리 회사에게 돈을 줬어요. 이 말이죠. 회사는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수금이죠. 근데 이제 가수금이라고 그러는데 대표이사한테 받은 거. 자, 그래서 사장님이 100만 원은 통장에 꽂아 주셨고요. 종이현금 10만 원 줬어요. 5만 원권 2장. 그래서 총 110만 원 줬고 복식부기니까 돈이 왜 110이 들어왔냐고요? 네, 대표이사님이 가수금으로 넣으신 거예요 라고 분기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얘는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거예요. 차입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상대 계정 포함이 안 돼 이렇게 최초 상태면 시간이 지나서 몇 년 지났으면 1,000원, 100만원, 600만원 이게 돈이 왜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 상대 계정을 살짝 눌러주면 상대 계정 과목을 보면 돈이 왜 들어왔는지 원인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상대 계정 포함 기능까지 저희 사브넷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 최초이죠. 어떠한 프로그램도 이러한 기능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 계정 포함 기능, 매매 주전표 포함 보기 기능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이 노란색으로 떠 있는 거 우리 사브넷만 가능한 굉장히 막강한 편의 기능입니다. 굉장히 실무에서 많이 요긴하게 쓰시게 될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상대 계정 포함, 메인 매출 전표 포함 보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그 전표 입력을 할 때 이거 전체를 해놓고요. F5 여러분 키보드에 있는 F5를 누르면 전체 세로 고침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키보드에 있는 F5입니다. 전표 입력을 실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1일 날 차변 여기 분계는요 구분란이 있는데 분계 구분 출금 입금 차변 대변 결산 차변 결산 대변 그래서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을 각각 결차 결대라고 줄여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결차 결대는 기말재고 입력 메뉴에서 자동 마감 분계할 때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분계니까 여러분은 5번 6번은 선택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분계 그 구분을 출금 입금 또는 차변 대변 둘 중에 하나 하시는데 출금 입금이 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25일 날로 해볼게요. 날짜 깨끗한 날로 한번 해보겠다. 10월 달로 가볼게요. 10월 달에 10월 20일 날 자, 분계 구분 하단하고 같이 출금이 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출금의 의미, 입금의 의미는 통장이 아니라요. 종이 현금을 말합니다. 우리 5,000원권, 만원권, 5만원권 그러한 종이 현금이 출금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밖으로 종이 현금이 지출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신 뭐를 샀던지 했겠죠. 그래서 1번 출금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엔터 출금 표시되고요. 그 다음에 종이 현금을 주고 뭐를 샀는데 예를 들어서 퀵서비스 아저씨한테 10,000원을 주고 어디까지 배달해달라고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달을 했다면 그 여비교통비 운반비 이런 거 하면 되겠네요. 운반 한번 쳐볼까요? 계정 과목 코드란에다가 운반 엔터 치면 있네요. 운반비 판관비 쪽에 운반비 그래서 금액은 퀵서비스 아저씨한테 10,000원을 준 거죠.
근데 거래처는 뭐 이거를 거래처 참고로 여러분 비용 계정들은 거래처를 걸지 않아도 돼요. 비용 계정 이런 것은 걸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굳이 걸려면 거시고요. 아니면 코드까지 입력은 안 하고 그냥 메모로 그 뭐 퀵 배달 업체를 쓰던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건 참고용 자료니까 비용 계정이고 하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메모도 이거 퀵 비용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출금하면 끝났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는 원래 차변 대변 양쪽을 입력해야 되는데 이 입금과 출금 분계 구분 얘네들은 한 줄로 끝나요. 근데 여기를 살짝 대보면 하단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여기 한 줄이니까 복식이 아닌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복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입력 편의 기능인데요. 자, 현금이 대변 10,000원 나갔다. 즉 종이현금 10,000원이 지출되었다. 왜 지출되었지? 상대계정 과목은 운반비에서 차변에 10,000원, 대변에 10,000원에서 복식부기가 입력이 됐는데 입력창에서는 한 줄만 입력됐죠.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대신 통장에서 출금된 게 아니에요. 통장으로 출금된 것은 차변 대변 방식으로 입력해야 되고 종이 현금이 들어왔던 나갔을 때 출금 입금을 잡습니다. 이번에 입금 한번 잡아볼게요. 21일 날 손님한테 종이 현금 50,000원짜리를 받았어요. 입금은 몇 번? 하단을 보시면 2번입니다. 2. 그 다음에 입금이 됐는데 이게 왜 들어왔느냐 하면 이건 손님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손님한테 받았으면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메인 매출 전표에서 지금 몇 월달이었죠? 여기 10월달이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10월달 한번 열어볼게요.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죠. 매출은. 그래서 일반 전표에 매출을 입력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매출 누락해서 세무조사 받을 때 큰일 납니다. 자, 여기 부가세 자료는요. 매출 쪽이죠. 지금 손님한테 매출 대금이 발생했는데 세금에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카드 긁었습니까? 손님이 안 긁었어요. 현금영수증 발행해줬나요? 안 해줬어요. 그런데 손님한테 돈을 받았다? 그게 무증빙이에요. 무증빙. 종이현금만 받았어요. 생에서 끊지도 않고 카드도 안 긁었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는 여기 무증빙은 몇 번? 메인 매출 자료, 부가세 자료 입력할 때 14번. 그래서 여기다가 날짜는 뭐 해당 날짜 쓰시고요. 30일날 왜 취소가 돼 있지? 예. 20일날 건별 몇 번? 14번. 이게 지금 무증빙이에요. 증빙 안 받고 손님한테 종이현금 받은 거예요. 메모 알아서 쓰시고 5만원 받았다. 아니 5만원 받았다. 종이현금 5만원권. 이 건별 지금 이거 저기 선택 기능이 있는데 환경 설정에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별은 여러분 건별은 종이현금 5만원을 부가세 포함해서 받은 거잖아요. 만약에 55,000원을 받았으면 55,000원 입력하면 돼요. 지금은 종이현금을 5만원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매출이 5만원입니까? 아니죠. 부가세 4,000원만 내야 되죠. 그 5만원에 부가세가 포함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알아서 쪼개주는 거예요. 건별은.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뭐 이건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손님 이름도 모르죠. 예, 거래처 이름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고 분계는 이때 현금 엔터 치면은 부가세도 받았고 매출대금도 받았고. 그래서 우리 매출은요, 회계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매출은 45,000 얼마입니까? 얼마입니다. 5만원이 아니에요. 5만원 중에 4,500원 정도는 국가에다가 부가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 돈이 아니에요. 받긴 받았지만. 그래서 부가세 용도로 대신 받았다고 그래서 애수금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부가세 말고 순수한 매출은 45,000원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가세 신고를 4,500원을 내야 돼요. 국가에다가. 매출 누락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때는 메인 매출 전표가 무슨 메뉴? 네, 부가세 신고용 자료를 입력하는 곳이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는 겁니다. 매출대금이었다 하면 제가 이제 사이드도 좀 빠져서 설명드렸고요. 일반 전표로 다시 돌아서 여기서 종이현금 똑같이 5만원을 받았는데 여기다가 매출, 예를 들면 매출 수익 계정이죠. 매출, 여기 상품 매출 이렇게 잡으면 큰일 납니다. 5만원 이렇게. 얘는 부가세도 쪼개지는 기능이 없죠. 일반 전표니까. 부가세 신고용 메뉴가 아니에요. 얘는. 이렇게 되면요, 매출은 잡긴 잡았지만 부가세 신고에서 빠지죠. 그렇죠? 그래서 얘 매출 누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무조사 이런 거 받을 때 좀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현금은 이제 대표이사님이 회사에서 돈이 없다고 하니까 대표이사님 호주머니에 있는 5만 원을 우리 회계팀한테 줬어. 이걸로 회사 자금으로 쓰라고. 그랬을 때 대표이사님이 돈 넣어주시니까 가수금이죠. 그래서 임시적으로 돈을 넣어주신 거죠. 그래서 대표이사 가수금 뭐 이런 식으로 메모는 알아서 쓰시고요. 네, 그러면 끝난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분계 구분이 출금의 반대 입금인데 이 입금의 의미는 뭐라고요? 예, 종이 현금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금이 자산으로 차변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근데 돈이 왜 들어왔지? 반대 계정 대변에 대표이사님 가수금 이렇게 표시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다가 대표이사 이렇게 거래처를 걸어놓으면 좋아요. 대표이사님은 이제 있었네요, 샘플이. 네, 그래서 대표이사님이 자꾸 돈을 넣었다 뺐다 그러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대표이사님 가수금으로 걸어놔야죠. 장부에다가 지금 걸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분계 구분해서 입출금은 종이현금의 출금, 종이현금의 입금을 뜻하는 것이지 통장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통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금 전표에 입력하면 좋은데 이 자금 전표에 입력을 하면 좋은데 이제 한번 일반 전표에서 입력을 해볼게요. 회사 전도금으로 운영비로 이제 막 소소한 비용들이 나가잖아요. 종이현금이 나가니까 그때마다 은행 가서 현금을 찾아올 수 없으니까 12월 21일 날 종이현금을 은행 가서 찾아왔다고 볼게요. 통장에서 우리 회사 통장에 있는 거를 찾아온 거예요. 10만원 누가 넣어준 게 아니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지금부터 차대인데요. 차변에 차변 대변이 있죠. 차변은 3번입니다. 그래서 3을 쳤고요. 그 다음에 101 종이현금은 늘어났죠. 10만원이. 그쵸? 적요 승계가 되기 때문에 위를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적요 승계 안 할 거면 승계 안 함이라고 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도금 인출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4 통장에 돈이 나갔죠. 대변에 통장이 나갔어요. 그래서 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었죠. 그래서 대변. 그 다음에 어디 은행? 하나은행. 하나 치면 하나은행이 두 개가 있네요. 계좌번호별로 813번 계좌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겠어요. 적요는 쓰시든지 카피 떠도 되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통장은 돈이 줄어들었고요. 통장 돈은 줄어들었고 현금 돈은 늘어났죠. 그래서 차대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 전표에 차대 방식으로 입력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금 이 차대 방식을 입출 방식으로 할 수 있죠. 자, 종이 현금은 들어왔죠. 통장 돈은 줄어들었고 종이 현금은 늘어났죠. 그래서 자, 아까 입출 방식으로 해볼게요. 현금 돈은 입금입니까 출금입니까? 항상 종이현금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그랬죠. 입금 출금은. 그래서 현금이 늘어났죠. 그래서 현금이 입금됐다. 2번. 그렇죠? 그다음에 상대는 뭐죠? 103 통장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들어왔다. 그래서 10만원. 그래서 상대 거래처도 98,000번 통장에서 돈이 들어왔죠. 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살짝 눌러보면 하단에 이 입금이라고 한 분계가 실질적으로는 복식분기라고 그랬잖아요. 밑에 보면 현금이 들어왔고 보통예금이 나갔고 그게 아까 차대 방식하고 얘랑 똑같죠. 차변에 현금 1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10만원 똑같죠. 그래서 차대 방식으로 입력을 해도 되고 이런 경우는 종이현금이 껴있는 경우는 네, 그냥 입금해서 한 줄로 입력해도 된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변 대변 방식은 여기에서 차대 방식이 차변이 무엇이고 대변이 무엇이고 설명드렸다면 큰일 나죠. 복식분기 이거를 한 번에 마스터를 하시는 방법은 저희 사브넷에 들어오셔가지고 홈페이지에서 강의실을 들어가셔가지고 ERP 사용설명에 여기 세 번째 있습니다. 복식분기 차변 대변 이 개념 완전 정복입니다. 그래서 초보자 필수 굉장히 핫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들으시고 깨달음을 얻으셨다. 회계에 대해서 이제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복식분기 이거 강의 한번 들으면 여러분 회계 마스터가 되실 수 있는 그 시작 단계인데 이거를 한번 아시면 여러분 복식분기 이제 선수가 되세요.
그래서 뜨거운 감사 뭐 해가지고 되게 좋은 말씀 많으신데, 복식보기 기초 배우기 뭐라고 잘 들었다고 하시네요. 잘 이해됐다고 누가 써놓으셨잖아요. 저희가 쓴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복식보기 차변 대변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 동영상을 꼭 듣고 오십시오. 네, 그래서 지금 차변 대변 설명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모든 전표의 공통사항이라고 말씀드렸던 오리엔테이션을 이미 말씀드렸었는데, 이 일반 전표도 있죠. 그래서 이 거래처를 살짝 누르면, 마우스로 대면 여기 거래처 원장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이사라는 거래처에 대한 원장, 그래서 대표이사로 전표를 입력한 모든 계정 과목이 전체가 취합됩니다. 마우스로 살짝 대는데, 그래서 여기 이 거래처 원장을 다시 한번 누르면 창이 지금 딴 데 열렸죠. 그래서 전체 계정 과목을 다 잡고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님 거래처로 아까 클릭을 했으니까 걸었고, 그 다음에 날짜는 지금 여기 10월 21일을 마지막으로 눌렀어요. 그래서 10월 20일로 커팅했고요. 그래서 1월부터 10월 20일 것까지 대표이사로 입력된 모든 계정 과목이 있으면, 이 가수금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쭉 뜰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시 클릭하면, 더블 클릭하면 날짜도 나오고요. 10월 20일에 돈 넣어주신 거구나.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면, 이제 물론 가수금만 좀 조회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붕괴까지, 아까 입금 잡은 것까지 똑같이 전표 입력을 어떻게 있는 것까지 볼 수 있는 이 거래처 원장 기능이 이 전표 입력 메뉴 여기 하단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초보자분들 주의사항 하나인데요. 지금 예를 들면 일반적인 것처럼 그 보통예금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차대로 방식으로 하면 오리지널이 차대니까, 자, 차변에 돈이 들어왔어요. 통장에. 이제 통장의 기체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자금 전표에서 입력하면 이런 게 문제가 없는데, 굳이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쓰신다면 이렇게 입력해야 되죠. 차변에 103 통장에 돈 들어왔다. 10만원이 들어왔다. 그 다음에 보통예금을, 근데 거래처가 누구냐면 F2를 눌러보면 그 일반 거래처들이 쭉 실제 돈을 넣어준 우리 매출대금 세금에서 끊었던 거래처가 돈을 넣어줄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 실제 거래처를 입력하는 초보자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회사 통장은 10만원이라고 써놨지만 계좌번호가 여러 개 있잖아요. 하나은행 은행도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10만원을 쪼개 가지고 어디 은행이냐에 대한 정보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냥 통장에 돈 들어왔어 그러면 어느 통장인데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어느 은행 통장인지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F2 여기서 눌러서, 그래서 은행만 뜨는 거예요. 우리 거래처 등록 은행 탭에 등록해놨던 금융 탭. 그래서 이번에는 814번 계좌에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디테일을 이렇게 잡아줘야죠. 이 통장에 10만원을 넣어준 그 거래처를 거는 게 아니라, 통장 알겠어, 어디 통장인데 라고 디테일을 하나은행 통장이라고 잡아주는 겁니다. 뭐일 때? 통장에는 통장 거래처가 나와야 된다. 세금에서 끄는 거래처가 통장인데 걸리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이 초보자분들 실수 많이 하죠.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대변. 받을 돈이 줄어들었죠. 수금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외상거래, 외상매출금 엔터.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F2를 누르면 진짜 거래처, 세금회사 거를 안녕주식회사한테 세금회사를 끊었었던 거지 돈이 들어왔다면, 안녕주식회사한테 받을 돈을 회수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 수금 됐어? 하고 끝나면 안 되죠. 또 어디 거래처에 외상매출금이 수금이 된 거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디테일 또 걸었죠. 그러니까 계정 과목별로 통장은 은행 거래처로 걸어야 될 테고, 외상매출금처럼 세금에서 끄는 거래처 받을 채권, 외상대 이런 것은 그 수많은 거래처 중에 어딘지를 특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잡고 디테일 걸어줬고요. 통장 잡고 디테일 은행 걸어줬어요. 이거 헷갈리신 분들이, 여기에다가 초보자분들이 여기다가, 이거 입력하다 말았는데 끝까지 가야죠. 저장. 그래서 108입니다. 유명하죠. 외상매출금. 아이고, 예, 108로 잘못 입력했어요. 108. 네, 이렇게 해서 101 거래처다. 안녕주식회사한테 받을 돈이 수금이 된 거다, 이 말인데, 초보자분들은 여기에다가 101 이렇게 걸어놓는다고요. 근데 저희는 거래처 금융 메뉴에 설정된 개념에 맞지 않은 거래처 코드다. 그러니까 하나은행 여기다가 일반 거래처를 걸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통장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98,000번대 은행 거래처를 걸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초보자들 되게 많이 실수하는 거래처입니다. 저기 그 전표 입력 오류죠.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마지막으로 자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력 방법이 무엇인지 뭐 이런 각계 전투를 하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예, 일반 전표 입력 마지막 시간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